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준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미준 패밀리가 되신 분들께도 환영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렇게 댓글을 보다 보면요, 예전부터 비슷한 그 댓글 몇 개가 있었는데 미준 채널에는 그 광고도 참 좋다, 품격 있는 광고가 방송이 된다, 그래서 미준 채널의 품격을 높여준다, 뭐 이러한 식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이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요, 디지털 광고가 다 커스터마이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페이스북을 보다가 나오는 광고도 그렇고 유튜브를 보다 나오는 광고도요, 모두들 여러분들의 성향과 취향에 맞추어서 커스터마이즈 된 여러분들만을 위한 광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미준 방송을 보시다가 정말 품격 있는 광고만 보고 계신다면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품격이 넘치시는 분들이라는 반증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품격 넘치시는 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이 저에게는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이 상당히 오랜 시간 괴로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상처 입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힘든 시기를 좀 꿋꿋이 버텨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미준 채널의 댓글창을 읽어보면 정말 품격 있는 댓글이 많이 넘쳐나서요, 개인적으로 많이 위로가 되고 그리고 또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저에게는 커다란 동기부여입니다. 앞으로도요, 여러분들 품격에 맞는 품격 있는 방송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품격 넘치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오늘의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자, 제가 이번 방송에서 준비한 시리즈는요, 월가의 추천 주식입니다. 그런데 이번 방송은 평소에 제가 월가의 추천 주식을 준비하던 시간보다 한 두세 배 정도가 더 소요가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다가 한 종목에 꽂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수치적 분석을 해보고 여러 가지 리서치를 하느라 시간이 좀 소요가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방송 보시면서 제가 마음을 뺏긴 이 종목이 어떤 기업인지 한번 추측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JP 모간의 추천 주식을 이번 기사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번 풀백에서 하락장이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주식이 동시다발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50% 이상 급등할 종목이 많이 보인다, 이러한 식의 기사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많은 종목들이 있다. 그리고 이 종목들 중에는요, 시장에서 가장 커다란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거대 기업들도 있다. 그런데 이 기업들 중에서요, 현재 준비가 되어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더블 디짓 리바운드, 그러니까 두 자릿수로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보인다, 이렇게 지금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2022년 들어서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다 떨어졌잖아요. 따라서 종목에 얼마나 퀄리티가 있는가, 펀더멘털이 좋은가에 관계없이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 종목이 퀄리티만 좋다면,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펀더멘털을 보여준다면 반등이 가능한 종목들이 많이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마크로 팩터가 있었다. 마크로라는 것은 이제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외부적인 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사태, 이러한 그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상처를 많이 입었잖아요. 자, 그리고 솔리드 스톡은 뭐냐면 우량주를 얘기합니다. 굉장히 단단한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조차,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조차 굉장히 템퍼러리하게 잠시 디레일 됐다. 디레일은 선로가 이렇게 탈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잘 나가야 되는데 외부적인 환경으로 잠시 이탈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국 이러한 그 외부적인 환경이 잠잠해지면 이러한 기업들은 상당히 주가의 반등을 격렬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대를 모으는 거죠. 자, JP 모간에서 이번에 에퀴티 애널리스트들한테 의견을 모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종목들을 이번에 리스트로 만들었냐면 탑 오버웨이시니까 강추를 하는 이런 스톡 아이디어를 하나의 리스트로 담았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주식들은 모두 앞으로 현재 주가와 목표 주가를 비교해보면 상당히 갭이 있는,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많은 폭으로 주가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들을 이번에 리스트로 엮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이 더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종목들은 지금 YTD로 봐서는 1월 1일부터 3월 중순까지 아직까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JP 모간에서 강추하고 있는 풀백 바이 캔디데이트를 직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BMBL입니다.
범블입니다. 범블이죠. 범블 같은 경우는 타겟 프라이스가 41입니다. 그런데 현재 주가가 22.73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80% 정도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넷플릭스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76% 정도 향후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아마존입니다. AMZN이고요. 52.7%의 상승 여력. 네 번째는 블루밍 브랜드고요. BLMN입니다. 28달러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34% 정도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지금 FRC가 다음으로 나오는데 First Republic이라는 기업이고요. 240이 목표 주가입니다. 따라서 49% 정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고, 다음은 DXCM, 덱스콤이라는 기업입니다. 제가 예전에 잠시 보유하고 있다가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서 투자를 포기했던 기업인데 6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좋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고요. 44.2% 정도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런입니다. RUN, 기업의 이름은 sunrun이고요. 28달러에서 지금 56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요, 거의 뭐 더블이 된다는 거죠. 97%의 상승 여력. 다음은 알래스카 에어입니다. ALK가 티커네임이고요. 99달러라는 높은 목표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90% 정도 주가가 껑충 뛰어오를 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다음은 APP, 앱러빈이고요. 100달러까지 지금 목표 주가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보다 뭐 더블 이상이죠. 117%. 마지막 종목은 OLN, 올린 코퍼레이션이고요. 현재 주가가 50, 목표 주가가 85니까요. 한 70% 가까이 급등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10개 종목이죠. 지금 추천이 되고 있는데 JP 모간에서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좋다, 초강력 매수를 추천하고 있는 이 10종목을 가지고요. 우리가 시킹 알파에 옮겨서 추가적인 수치적 분석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들 종목 중에 보석 같은 종목이 숨어 있을지 기대감을 가지고 수치적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와 카메라를 시킹 알파로 옮겼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JP 모간이 추천했던 10종목, 강추 종목 10종목을 가지고요. 포트폴리오 하나를 작성해 놨거든요. JP 모간 풀백 바이 캔디데이츠다. 자, 10종목이 지금 알파벳 오더로 여기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전 선수의 각 평가 지수별로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지 직접 한번 수치적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방송에서는요, 제가 한 종목에 완전히 좀 마음을 빼앗겨 버렸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수치적 분석을 보시면서 아, 나도 이 종목이 좋아 보인다, 제가 어떤 종목에 그렇게 좋게 평가를 했는지 직접 한번 찾아보시면 재미가 좀 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요, 레이팅입니다. SA 오토즈 레이팅을 먼저 보시죠. SA 오토즈 레이팅은 시킹알파와 함께 일하고 있는 블로거들이죠. 주식 전문 블로거들의 평가를 살펴보는 건데요. OLN, 올린 코퍼레이션이 4.75로 가장 좋은 점수를 받고 있고요. APP, 앱러빈 코퍼레이션이 4.33입니다. 아마존이 3.75로 나쁘지 않고요. FRC, First Republic Bank가 3.66, 덱스콤이 3.50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알래스카 에어라인, 블루민 브랜드, 런, 그다음에 BMBL 이러한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낮은 점수가 3.0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좋은 스코어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월가의 전문가들은 각 종목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가장 월가에서 사랑을 받는 종목은 아마존입니다. 5점 만점에 4.72를 받고 있고요. 두 번째로 알래스카 에어라인이 4.65, 덱스콤이 4.60으로 나쁘지 않고요. APP가 4.50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올린이 4.40, 블루민이 4.33, RUN, sunrun이 4.09를 기록하고 있고요. BMBL, 범블 역시 4.06, 이렇게 해서 4점을 넘는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고요. 그 뒤를 이어서 넷플릭스랑 FRC가 약간 쳐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퀀트 레이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퀀트 레이팅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밸류에이션을 위한 평가 항목을 수치적으로 분석하고 이것을 이제 합쳐서 하나의 스코어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종목은 올린입니다. 올린 코퍼레이션이 4.47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지금 밸류에이션은 A-, 성장률은 보시는 것처럼 A+를 받고 있고요. 수익률이 A, 그리고 모멘텀도 굉장히 좋습니다. B고요. 마지막으로 EPS의 리비전,
비례션, 즉 전문가들의 예상 수치죠. 전문가들의 예상치 역시도 지금 상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평가 점수를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5가지 모두 최소한 B 이상을 획득하면서 4.47이라는 높은 점수를 올린이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퀀트 스코어가 높은 종목은 아마존입니다. 3.28을 받고 있는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좋은 점수지만 한 가지 밸류에이션이 아직까지는 좀 높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PE 레이쇼가 조금 높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FRC 같은 경우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좀 높죠. 그리고 모멘텀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3.11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다른 종목 알래스카 에어는 2.92, 블루미는 2.91이고요. 덱스콤은 2.84, 썬런은 2.74, 넷플릭스가 2.71, 마지막으로 범블 같은 경우는 1.71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낮은 퀀트 스코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PP가 보이는데 앱 러빙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퀀트 스코어가 나오지 않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지 않다. 따라서 퀀트 스코어를 산정할 수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레이팅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어닝으로 옮겨가서 최근에 시장의 전문가들이 전망치를 올려주고 있는지 아니면 떨어뜨리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B 이상을 받고 있는 종목이 두 개가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First Republic Bank가 B-, 두 번째 올린 역시도 B-를 받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나머지 종목은 대부분 다 C를 받고 있죠. 블루민, 덱스콤, 아마존, 범블, 그리고 썬런 모두 다 C를 받고 있고요. 넷플릭스도 C네요. 자, 그 뒤를 이어서 알래스카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F를 받고 있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현재 시장의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어닝의 결과가 계속해서 낙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항공사가 어닝을 좀 상승시키기에는 어려운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자, 다음은 디비던드로 갑니다. 과연 배당을 주고 있는 기업이 있는지 봐야겠죠. 총 10개의 기업 중에요. 지금 배당을 지급하는 종목이 3종목이 보입니다. 가장 배당률이 높은 종목은 올린입니다. 1.51%를 주고 있고요. 그들을 이어서 블루민이 0.63%,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0.52%, 나머지 7개 종목은요. 아직은 아쉽지만 배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밸류에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떠한 종목이 가장 지금 밸류에이션이 좀 매력적인 상태에 있는지 봐야겠죠. PE 레이시오 포워드로 보는 게 낫겠죠. 자, 포워드로 보시면 가장 매력이 있는 종목은 올린입니다. 올린이 지금 지난 12개월 동안의 PE, 즉 지난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순이익에 비해서는 시가총액이 6.6배 정도 올라가 있고요. 자, 반면 앞으로 12개월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는 시가총액이 5.8배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PE 레이시오가 너무나 낮은 상태인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성장률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죠. 두 번째 종목은 BLMN입니다. 블루밍 브랜드고요. 이 종목 역시 PE 레이시오가 나쁘지 않죠. 지난 12개월의 순이익에 비해서는 11배, 앞으로 12개월의 순이익에 비해서는 9배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알래스카죠. 알래스카 에어라인은 지금 현재 아무래도 조금 좋지 않은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여행업이 반등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환경이 지속적으로 조성이 되면서 PE 레이시오가 14배 정도의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PE 레이시오 포워드가 지금 TTM에 비해서 높잖아요. 그 의미는 뭐냐면 과거 12개월의 어닝보다 앞으로 향후 12개월의 어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시장의 전문가들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TTM PE 레이시오보다 포워드 PE 레이시오가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거죠. 더 비싼 주식이 돼버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FRC 같은 경우는 First Republic Bank 같은 경우는 과거 12개월 기준으로는 22배, 그리고 향후 12개월을 기준으로는 20배 정도가 됩니다. 자, APP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PE 레이시오가 지금 537배인데 향후 12개월을 기준으로 하니까 갑자기 28배로 뚝 떨어지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난 12개월 동안에 굉장히 많은 그 어려움을 겪은 기업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영업이 정상화된다라고 보이고요. 자, 넷플릭스 31배, 32배, 범블이 10배, 38배. 범블은 반면 앞으로 12개월이 훨씬 더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마존 47배, 62배가 나와 있고요. 덱스콤이 282배, 127배입니다. 제가 예전에 덱스콤을 잠깐 소유하다가 투자를 잠깐 포기했잖아요. 물론 이제 나중에 다시 들어갈 가능성도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PE 레이시오가 아직까지는 그 밸류에이션이 아직까지는 좀 높다는 판단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282배 좀 높죠. 하지만 다행스러운 부분은 앞으로 12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하니까 PE 레이시오가 지금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성장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면 향후에 투자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질만 하겠죠. 자, 다음은 PEG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PE 레이시오를
성장률로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장률이 높다면 이 지수는 떨어지기 때문에 지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수치입니다. 자, 올린 코퍼레이션이요. PEG 레이시오가 0.04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 얘기는 성장률에 비해서 PE 레이시오가 너무나 낮다는 거죠. 피터 린치는 1.0 밑으로 PEG 레이시오가 떨어지는 종목을 굉장히 좀 강추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항상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PEG 레이시오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거고요. 두 번째, 넷플릭스도 1.06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지난 12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0.37밖에 되지 않고요. 앞으로 12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1.06이라는 굉장히 매력적인 PEG 레이시오를 넷플릭스가 보여주고 있고요. 세 번째로 FRC First Republic Bank 역시 0.69, 1.33이고요. APP가 1.52, 그리고 아마존 역시 지난 12개월 동안은 0.86, 앞으로 2.35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성장률로 넘어갑니다. 아무리 밸류에이션이 좋아도 성장률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성장이 둔화되거나 아니면 성장이 오히려 하락 추세에 있다면 투자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장률 역시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비중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12개월 동안 매출의 성장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 자, APP는 92%나 매출이 성장을 했습니다. 굉장하죠? 그리고 앞으로 12개월 동안도 46%의 추가적인 성장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다. 굉장히 성장률이 좋은 기업이 앱러빈 코퍼레이션이고요. 두 번째로 썬런 같은 경우도 74.5% 성장을 12개월 동안 했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12개월 동안도 30% 넘는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자, 알라스카 에어라인은 73% 성장했는데 아쉽게 40%로 조금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요. 자, 올린 코퍼레이션은 54.75%, 역시 17.87%로 성장이 둔화되기는 합니다. 자, FRC가 32%, 19%, 범블이 31, 25, 그리고 블루민이 30%, 12%, 덱스콤 27%, 22%, 아마존 21%, 17%, 넷플릭스 18%, 14%. 자, 지금 이 10종목은요. 아무래도 성장세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지난 1년 동안은 50% 이상 성장한 종목도 많이 보이고 향후 1년 동안도 추세가 조금 감소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꾸준한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성장률에 그렇게 커다란 문제가 있는 종목은 발견되지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성장률을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프로피타빌리티를 봐야겠죠. 과연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죠. 자, 에빗 마진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빗이라는 것은 제가 몇 번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영업이익률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좋은 마진을 갖고 있는 기업은 올린 코퍼레이션입니다. 21.4%고요. 넷플릭스가 20.8, 덱스콤이 10.86이고요. 그 이후에는 10%가 되지 않는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루밍이 7.96, APP가 5.97, 아마존이 5.30이고요. 나머지는 지금 적자 기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에빗이 적자면요. 그러니까 순이익은 당연히 적자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투자하기에는 조금 겁나는 종목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은요. FCF 마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FCF 마진은 뭐냐면 현금 흐름을 지금 매출과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현금이 전체 매출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가를 보면 넷플릭스가 현금 흐름이 정말 좋습니다. 52.69%를 보여주고 있고요. 올린이라는 기업이 전체 매출의 13%를 현금으로 남기고 있고 범블 역시 10.36%, 블루밍이 6.94%고요. 알라스카가 4.28, 그리고 이제 아마존은 마이너스에 돌아섭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은 현금 흐름이 지금 마이너스를 보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은 리턴 온 에퀴티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에퀴티라는 것은 자기 자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리턴은 순이익을 얘기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에 비해서 순이익이 몇 퍼센트 정도 나왔는가를 보는 겁니다. 만약에 100만 원을 투자해서 100만 원의 순이익을 1년 동안 만들어냈다면 100%의 ROE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은행에 예금을 하면 한 2% 정도의 ROE가 생기겠죠.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10% 정도의 ROE를 기대하고 우리가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블루밍 같은 경우는 190% 엄청납니다. 100만 원을 투자해서 1년 만에 거의 200만 원의 그 순이익을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놀라운 ROE를 기록하고 있고요. 올린도 괜찮습니다. 63.21%, 100만 원 투자해서 1년
1년 만에 63만 원 만들었으면 굉장한 거죠. 세 번째 넷플릭스 38%, 네 번째 아마존도 28.8%로 나쁘지 않고요. 알래스카 14%, 범블이 12.59%고요. FRC가 10.69%, 덱스콤이 7.59, APP 3.57입니다. 반면 썬런 같은 경우는 지금 ROE가 마이너스로 떨어져 있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프로피타빌리티를 봤는데요. 모멘텀이 어떤지 한번 봐야겠죠. 자, 모멘텀에서는 두 가지 정도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5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올라가 있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썬런이 지금 추세가 가장 좋습니다. 50일 이동 평균선과 비교해 볼 때 8.72% 정도 주가가 상향 조정돼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추세가 괜찮고요. 올린이 4.28% 정도 50일 이평선 위에 위치해 있고 블루민이 3.22%, 덱스콤이 2.56, 알래스카 에어가 0.91이고요. 아마존 역시 50일 이평선 위에 지금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50일 이평선이 좀 지지선 역할을 하면서 더 이상 하락을 막아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반면 나머지 4개 주식은요. 50일 이평선 밑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다음은 200일 이평선도 보시죠. 200일 이평선 보시면 9개 종목은 다 마이너스입니다. 따라서 200일 이평선 아래에 형성이 되어 있는 건데 다행히 올린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평선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하나의 단단한 지지선 역할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살펴보시고요. 제가 마음을 뺏긴 종목을 추측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마음을 빼앗긴 종목의 이름은 바로 올린 코퍼레이션입니다. 티커네임은 OLN이고요. 퀀트 스코어가 유일하게 이제 파란색이 나왔죠. 4.47이라는 높은 스코어를 받은 종목인데 자, 지금부터 올린 코퍼레이션의 수치적 분석을 조금 더 보여드리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래서 올린 코퍼레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애착을 갖고 있구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바로 올린 코퍼레이션의 그 메인 페이지인데요. 지금 YTD로는 5.43% 정도 주가가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점은 지금 원먼스를 보시면 지난 한 달 동안은 3% 정도 올라가면서 주식의 추세가 괜찮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레이팅 보시면 지금 SA 오토즈 레이팅이 스트롱 바이, 그리고 월가에서는 바이, 퀀트 레이팅 역시 바이를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레이팅 모두 훌륭한 점수를 보이고 있고요. 자, 그런데 밸류에이션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밸류에이션에 넘어와서 보시면 아까 보신 것처럼 그 PE 레이쇼가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6.53이라는 굉장히 좋은 PE 레이쇼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원래 이 종목은 이렇게 싼 종목이 아닌가 의심이 들잖아요. 5년의 평균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올린이라는 기업은요 31.50배의 거래가 됐던 이런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31배에 머물렀던 멀티플이 6.53배로 심할 정도로 멀티플이 하강을 했다. 이 점이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신 것처럼 PEG 레이쇼가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0.04라는 놀라운 PEG 레이쇼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올린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떨어질 때 하나 더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그럼 성장이 둔화되는 거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장으로 돌아가서 보시겠습니다. 자, 레비뉴의 성장률이 지난 12개월 동안 54.75%가 나와 있는데 지난 5년 동안 성장률은요 11.1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성장은 지금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가속화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티플이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한 거죠. 따라서 주가는 계속해서 떨어졌는데 성장은 가속화됐다. 뭔가 지금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 향후 12개월 동안도 뭐 17.87% 정도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둔화되긴 하지만 심한 폭으로 성장이 지금 없어진다. 이 정도의 전망은 아닌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비타의 성장률도 보시면요. 지금 354% 정도 성장을 했고요. 지난 5년 동안은 36% 성장을 했거든요. 이 부분도 굉장히 고무적이죠. 자, 다음은 에빅그로스인데요. 에빅그로스 역시 굉장히 좋은 추세입니다. 206%. 따라서 앞으로 영업 마진 역시 200% 정도 포워드니까요. 1년 동안 성장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죠. 과거 5년의 평균은 2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EPS 성장을 향후 3년에서 5년 정도 예상한 수치가 나옵니다. CAGR이라는 것은 Compound Annual Growth Rate, 즉 평균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4년에서 5년 정도 어닝이 134% 올라갈 거라고 지금 시장의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29%밖에 되지 않았고요. 따라서 굉장히 지금 추세가 좋아지고 있구나. 뭔가 뭐 시장이 넓혀진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될 거거나 이렇게 우리가 한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수치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뭐 그 밖에도 캐시플로우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가 지금 300% 늘었거든요. 지난 5년 동안은 37% 했는데 갑자기 현금 흐름이 300% 올라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신호죠. 게다가 앞으로 12개월 동안도 현금 흐름의 성장이 70% 가까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나무랄 만한 그런 곳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 성장세에 있어서는 A+를 충분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다면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피터빌리티까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로스 프로핏 마진을 보면요. 지금 총 이익률이 25.7%인데 자, 이 기업이 원래는 12.6% 정도의 총 이익률을 가졌던 기업입니다. 따라서 지난 과거 5년 동안은 총 이익률이 12.6%였던 기업이 25%로 이익률까지 향상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에빗 마진을 보시면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죠. 6.64%에서 21.44%로 갑자기 급등을 하고 있고요. 넷인컴 마진 역시도 1%에 머물렀던 순이익률이 지금 14.55%까지 성장을 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캐시플로우 마진은 3.2%에서 13.22%로 올라갔습니다. 자, ROE를 볼까요? ROE 역시도 원래는 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평균 5년치가. 그런데 지금은 63%까지 성장을 했죠. 따라서 지금 수치적으로 봤을 때 나무랄 때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떠한 성장률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뭐 프로피터빌리티 수익률이 감소한다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비싸다거나 어떠한 그 문제점도 보이지 않는데 괜히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올린 코퍼레이션의 홈페이지에 찾아가서 인베스터 페이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최근에 올린 코퍼레이션이 가지고 있던 그 시장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도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반가운 마음으로 읽어봤고요. 올린 코퍼레이션은 화학약품을 만드는, 화학 제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강점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클로린, 그리고 이제 코스틱 소다가 있는데요. 코스틱 소다는 수산화 나트륨이고 클로린은 이제 염소죠. 이 두 가지의 지금 강점이 있는 기업인데 보시는 것처럼 일렉트로닉 비클, 전기차가 확대되면 굉장히 수요가 급증할 거라는 지금 기대가 나오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은 하우징 인프라스트럭처인데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미국 쪽에 굉장히 커다란 규모의 인프라 비리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커다란 사업 쪽이 많이 발전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지금 올린 코퍼레이션에서 제공하는 클로린 쪽에 많은 수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리뉴어블 에너지, 배터리 스토리지입니다. 이 부분 역시 지금 클로린하고 코스틱 소다가 많이 들어간다고 나와 있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추세랑도 관련이 굉장히 있고 오히려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은 이러한 화학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신 것처럼 수치적으로도 앞으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면에서 기업의 스토리는 조금 더 살펴봐야겠죠. 뭐 이 부분만 보고 투자를 뭐 엄청난 거액을 이렇게 느끼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반적인 스토리도 좋고 거기에 수치적 분석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업을 발굴한 것에 대해서 조금 흥분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모든 주식 관련 유튜브 채널이 마찬가지인 것처럼 저 역시도 특정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지금 투자를 하는 과정을 여과 없이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는 거거든요.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올린 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을 알게 됐고 그리고 이 종목의 수치적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면서 투자 가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정찰병 정도를 좀 보낼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너무나 많은 투자 자금을 넣기에는 아직 이 기업에 대해서 모르는 점이 너무 많잖아요. 부채는 제가 이미 살펴봤는데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뭐 당장 이 기업이 파산을 하던거나 뭐 이러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포트폴리오에서요. 많아야 한 1%, 2% 정도의 투자금을 넣어놓고 조금 더 공부를 하면서 그래도 확신이 든다면 조금씩 투자 자금을 놀려나갈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조금 더 알찬 내용 가지고요.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